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SEC 힘먼 연설자료 리플 측에 전달. 리플 승소에 가까워졌다. 자, 중요한 내용이죠. 자, 미국 연방검사 출신의 제임스 K 필란 변호사에 따르면 SEC가 최근 법원의 명령에 따라 힘먼 연설 관료를 리플 측에 넘겼다. 이와 관련 리플 측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더러티는 SEC가 드디어 법원의 명령에 따랐다. 해당 자료는 SEC의 내부 이메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작성된 연설 초안은 여전히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기밀로 남아있었다고 설명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나올게 될지 궁금한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 대한 결정적인 자료인데요. 힘먼 연설은 리플과 SEC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입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자, 여기 합의로 좀 마무리가 되고, 자, 중요한 건 명확성이 나와야 됩니다. 상품이냐, 증권이냐, 상품에 대한 법안, 그리고 증권에 대한 법안, 규제, 판이 나와야 전 세계 금융 자금들이 이 시장에 송두리째 들어오게 된다. 즉, 그리고 이 본격적인 명확성 안에서 리플이 인프라를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XRP가 사용되게 되면서 금융기관 간, 혈관과 국경 간 정성고리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시스템의 중심에 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물론 큰 그림에서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자,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 좋은 소식과는 다르게 XRP의 가격은 646원, 지지부진한 흐름과 조금 더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XRP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2,750만원 떨어져서 박박 기고 있고요. XRP 또한 646원 떨어져서 박박 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시장을 보게 되면 다우, 나스닥, S&P 다 강보합권에서 하락에서 마감을 하였고요. 니케이, 상해, 항생 다 혼조세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방향성을 아직은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이유가 뭐다? 미 국채금리가 무려 4.25. 자, 이 정도면은요, 엄청나게 급등한 거거든요.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실물 경제도 답이 없고요. 이와 반대편에 있는 자산시장은 더 노답입니다. 얘가 꺾여야 달러의 가격이 꺾이고, 달러의 가격이 꺾이려면 물가가 꺾여야 됩니다. 그래야 연준의 금리 스탠스가 바뀐다. 그래야 국채금리 10년물이 꺾인다. 그래야 비트코인, 리플, 사실 리플은 소송에 대한 명확성이 더 중요하죠. 매크로는 지나가는 부분이다. 또한 언제 기준점으로 CBDC 상용화 기점에 따라오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타 코인들에 대한 ETF 승인, 규제에 대한 명확성, 그리고 전세계 CBDC 중앙은행들의 상용화, 금융기관의 XRP의 상용화,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 기준점에 와 있다. 그게 바로 소송에 대한 부분이다. 그렇게 우리는 흔들림 없이 동행해야 합니다. 자, 원달러 원율이 1439원 다시 한번 튀었어요. 정고점 돌파할 것 같죠? 달러의 가격은 112.81 정고점 부분에 있고요. 유가는 84.51. 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큰 변동의 흐름은 없습니다. 달러가 미친듯이 다시 달리지도 않고요. 원화가 미친듯이 약세로 가지도 않고요. 유가가 미친듯이 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이 현재 눈치를 보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죠. 미 국채 금리만 급등해 있다는 부분이에요. 연준의 11월 FOMC와 12월 FOMC의 금리 스탠스를 반영하게 되면서 채권자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다. 그렇기에 시장의 추세적인 반등은 아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요게 안정화가 돼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긴축 공포, 달러 강세, 환율 1430원대 추가 상승. 자, 뉴욕 증시 국채금리 급등의 하락. 자, 이런 소식이죠. 미국 금리 인상 폭주 우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10년 국채 4.2% 돌파, 미 증시 하락. 그래서 제가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였던 거예요. 얘가 시장 금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 국채 10년물의 가상금리 플러스 알파가 붙는 게 실제 기업들과 가게에게 대출해주는 바로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얘가 안정화가 돼야 전 세계 증시와 코인 시장과 자산 시장과 부동산 시장과 실물 경제의 유동성이 퍼지게 됩니다. 지금은 유동성이 씨가 말라있는 물가 인사, 즉 인플레이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이 명분으로 해서 연준이 자금줄을 씨가 마르게 잠가버렸기 때문에
이걸 풀리는 걸 기다리거나 또는 시스템 리스크로 가게 되면서 전 세계 금융 리스크가 전이가 될 때, 즉 금리와 환시장과 주식시장과 코인시장과 실물시장이 크게 흔들거리게 되면 스탠스를 영국의 파운드화처럼, 영국의 통화청과 정부처럼 스탠스를 급격하게 바꾸게 될지, 이 부분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기준점은 2023년이 될 것 같아요. 독일 디지털은행 N26이 오스트리아 고객에게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한다. 자,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요. N26은 오스트리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판데 거래 및 커스터디 플랫폼을 통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까르다노, XRP를 포함한 200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서비스는 토큰 매매에 국한되며 자산을 다른 디지털 지갑으로 이체할 수는 없다. 또 오스트리아 기반 N26 고객에게만 해당 서비스가 지원된다. 추후 오스트리아 외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 XRP가 포함됐다는 내용이고요. 독일 디지털은행 M26에서 오스트리아 고객에게 암호화폐 거래 지원을 확대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즉 시차를 두고 결국 인프라가 깔려 나갈 수밖에 없다. 자, 오스트리아에 이어서 비트소 라틴 아메리카 이용자 600만 명, 남미에서 이용자가 600만 명,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의 라틴 아메리카 이용자 수가 600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했다고 더 블록이 20일 전했다. 비트소는 멕시코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이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도 각각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자, 남미에서도 금융 포용성을 기반으로 금융 계좌에 은행의 접근성이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이 부분과 유럽과는 다르죠. 다만 중요한 건 기준점이 다르지만 결국 인프라는 확장되어 간다. 이렇게 남미에서 통화가치가 약하건 통화가치가 강하건 유럽의 중심지이건 변방이건 국제결제 통화이건 결국 각각의 사정에 맞춰서 CBDC와 스테이블코인과 각종 토큰과 자산들을 이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인프라는 시대의 흐름일 수밖에 없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 자국의 통화가치가 떨어지니까 사용되는 부분, 그리고 유럽에서 또한 확장하는 그 부분, 기득권의 움직임이 중심이 있다. 미국과 유럽을 기준점으로 한 중국과 일본, 인도, 러시아, 그리고 방금 보셨던 남미, 그리고 캐나다, 북미권이죠. 아세안, 그리고 대한민국, 동아시아 모든 부분이 연결되고 융합되고 전 세계 그 중심의 심장에 누가 있다? XRP가 있다. XRP를 기준점으로 해서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현 CBDC와 스테이블코인, XRP를 보유 기준점으로 해서 XRP를 자산을 기축으로 해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될 수 있을지, 지금은 금 보유 기반 또는 법정화폐 기반, 달러 기반, XRP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확장,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정리를 제가 좀 해왔습니다. CBDC의 세상, NFT의 세상, 각종 토큰과 코인의 세상, 메타의 세상,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융복합, 현재 주식, 채권, 부동산, 돈의 디지털 경제화. 잊지 마세요. 지난 100년 동안의 경제의 작동기제 방식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발달한 정보와 의식 수준으로 이 시장의 초기 투자자임을, 그리고 수많은 파고와 폭풍을 넘어서 예전 콜럼버스가 지구가 네모나다, 결국 항해를 지속하다 보면 지구 바깥으로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지구가 둥근다는 것을 증명해내면서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아메리칸 대륙에 바로 깃발을 꽂게 되죠. 우리 또한 대항해를 거쳐서 반드시 도착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또한 본인의 연구와 R&D를 거쳐서 확신을 하셨을 때 분명히 목적지에 도착하리라. 자, SEC 리플 소송 해결되면 암호화폐 시장 도약. 데이비드 곡슈타인. 며칠 전 언급드렸던 부분이죠. 자, 이분이 리플 소송이 해결이 되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XRP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자리를 언급하셨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본인의 트위터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좋든 싫든 XRP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좋든 싫든 CBDC는 오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언급드리죠. 자, 현 법정화폐 시스템에 대한 종식, 그리고 종이화폐에 대한 종식, 통화 시스템에 대한 종료,
그러면 CBDC의 세상은 도래한다. 이 모든 부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중국의 락다운, 엄청난 물가 상승률, 연준의 제로금리와 마이너스 금리와 엄청난 양적 완화와 대차 대조표의 급상승, 즉 이번 통화 시스템에 대한 종료, 스위프트 2.0, 이 모든 부분이 바로 당신이 좋던 식든 XRP가 오고 있다. CBDC의 세상은 오고 있다. 이 디지털에 CBDC와 NFT와 각종 토큰과 코인과 메타와 실물 경제와 디지털의 경제가 융복합되는, 여러분은 초기 시장 참여자로서 이 심장에 리플과 XRP가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본 9월 소비자 물가 31년 만에 최대 3.0% 상승. 엔저 영향. 자, 일본도 드디어 디플레이션이 아닌 인플레이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3% 정도면 양호하죠. 근데 이 국가가 다른 국가가 아닌 일본. 잃어버린 디플레이션으로 10년을 넘어서 20년을 넘어서 30년을 가졌던 일본 또한 일본에서 그렇게 물가를 상실시키려고 발악을 해도 상승을 못 시켰죠. 근데 드디어 일본에서 물가가 상승을 한다. 다만 경제 펀더멘탈에 의한 부분이 아닌 바로 비용에 의한 물가 상승,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의한 상승이라는 점이 더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금리는 뭐다? 경제 성장률. 자, 이게 경제 펀더멘탈이죠. 바로 우리가 개인으로 따지게 되면 급여, 연봉이나 보시면 돼요. 국가의 연봉, 여기에 물가 상승률. 그래서 이걸 더해주면 금리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물가만 올라가는 아주 안 좋은, 자, 이걸 전문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다 영어긴 하지만. 자,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물가가 올라간다. 그런데 물가를 잡기 위해 잡지도 못하는 금리를 올린다. 이 명분에는 뭐가 있다? 양타를 계속 깎는다. 그래서 자, 소비와 생산과 그리고 투자와 고용을 다 줄인다. 경제 파일을 축소를 시킨다. 그래서 과잉 대량 생산 경제 체제의 종식을 맞이한다. 전 세계 연결과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세상에 5G를 기반으로 해서 5G,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블록체인, VR, AR, 메타버스, 3D 프린터,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한 그 세상이 바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혈관을 누가 담당하냐? 바로 리플과 XRP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일본 또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린다. 그때 과연 엔화가, 자,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엔화가 돌아져 나올 때, 그리고 또한 이 자국 내에서 금리 인상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그럼 엔화의 가치는 어디로 가게 될지. 자,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먼저 일어났죠. 그 다음 유로화와 엔화, 다가오는 달러화와 자, 위안화, 이 모든 부분에 바로 CBDC의 모습이 있는 거다. 다시 한번 곡스타인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이 좋건 싫건 XRP의 세상은 오고 있다. 여러분이 좋건 싫건 CBDC의 세상은 도래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XRP에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자, 현재 리플의 가격은 644원.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그 사양이죠. 데이비드 곡슈타인, 당신이 좋든 싫든 XRP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좋든 싫든 CBDC는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XRP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인터뷰에서 언급을 하였던 부분. 이 세상은 도래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